네, 2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이제 이틀 후면 벌써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1년이 다 돼 갑니다. 관련 내용 정리한 기사들이 실려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아침 여러 신문들에서 이 문제 다루고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조선일보를 준비해 봤습니다. 중앙의 우크라이나 지도를 통해서 개전 당시 러시아의 점령 지역,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가 탈환한 지역들을 표시해 뒀고요. 이렇게 밀고 밀리는 소모전이 반복되면서 두 나라 각각에서 10만 명 이상씩의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30여 곳의 문화 유적지, 또 3,000개의 학교가 파괴됐고 글로벌 경제도 요동쳤다는 내용 함께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두 나라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밑에 좀 실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소제목을 보면 두 지도자의 달라진 처지라고 쓰여 있는데요. 젤렌스키는 전쟁 이전에만 해도 대통령 자질을 의심받는 코미디언 출신이었는데 이제는 끝까지 수도를 지키는 민족의 지도자이자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영웅으로 떠올랐다고 평가를 했고요. 반면 푸틴에 대해서는 전쟁 초기만 하더라도 일각에서 러시아 입장도 이해해야 한다면서 푸틴에게 심정적 지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이제는 국제적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제 양측 모두 다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면서 이번 전쟁이 종착점을 예측할 수 없는 장기전으로 흐를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두 나라의 차기 대선이나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 등이 앞으로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었습니다. 네, 장기전에 대한 전망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이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빨리 좀 마련돼야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동아일보 일면인데요. 대기업은 손흥민, BTS 같은 국가대표다. MZ세대가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동아일보와 서울대 한 연구팀이 함께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 MZ세대의 3분의 1 이상은 기업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금 읊어주신 기사 제목은 한 스타트업 종사자의 말을 인용한 건데요. 기업은 손흥민, BTS와 같은 국가대표, 총수들은 셀럽이 됐다면서 기업들이 잘 나가야 자신들에게도 경제적인 이득이 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동아일보 이면도 지금 보겠는데요. 설문조사 항목과 대답들이 좀 있습니다. 자신과 또 자녀의 진로 순위 1위도 대기업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1순위가 대기업이었고요. 2순위가 전문직, 또 3순위는 외국계 기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직은 고소득과 명예를 누릴 수 있지만 그만큼 업무 강도가 강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보다는 안정적인 소득과 또 워라밸을 함께 챙길 수 있는 대기업이 더 선호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들이 많았고요. 기업들이 가장 집중해야 하는 역할로는 적극적인 고용 확대를 꼽기도 했습니다. 기업이 정부나 정치인보다 신뢰도가 높게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한 응답자는 정치인들은 잘못을 하더라도 적반하장격의 모습을 자주 보이는데 기업들은 고개 숙여서 사과한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 조사 결과와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MZ세대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정부의 통신비 인하 불호령에 이동통신 3사가 지금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제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향신문에는 작년부터 정부 측에서 나온 통신비 관련 발언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어떤 형식으로든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 얼마 전에 통신시장 과점을 해소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통신 3사가 기존보다 저렴한 온라인 요금제를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LG U+는 어제 새로운 요금제 2종을 출시했고요. KT와 SK텔레콤도 조만간 새 요금제를 내놓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은 요금을 내리면서도 통신비 부담은 단말기 제조사들이 출고 가격을 올린 영향도 함께 받는데 자신들에게만 부담을 지게 한다고 느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통신시장 특성상 정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의 대안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비는 전체 가계 지출에서 4.9%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꽤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사에서는 통신비 부담이 줄게 되면 차기 총선 등에서 여권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뭐 총선도 총선이지만 국민들의 물가 부담이 최우선 고려 요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최근 뭐 반려견들이 덫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반려견 보호자가 손가락이 살린 경우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작년 말이었는데요. 부산에서 덫을 건드린 반려견을 구하려다가 보호자의 손가락 일부가 잘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달 6일 경북 경산, 또 10일에 서울 강남에서도 반려견이 불법 덫에 걸려서 다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렇게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주로 CCTV가 없는 곳에 덫이 설치가 돼 있어서 아직은 누가 또 어떤 이유로 덫을 놨는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장마 때 하천이 넘쳐 흐르면서 떠내려온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길고양이 등을 학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거 아니냐라고 보기도 하는데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사고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이 덫을 구하는 게 쉬운 건가요? 네, 이 법적으로는 소지와 판매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이나 철문점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덫을 설치하는 주체를 잡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덫 구매 절차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법적으로 판매가 금지가 돼 있는데 버젓이 지금 판매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규제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요. 축구화 사진이네요. 어떤 내용이죠? 네, 최근에 한 영국 아티스트가 그린 그림이 담겨 있는 특별한 축구화가 손흥민 선수에게 전달됐다고 합니다. 이 축구화 보시면요, 태극기도 그려져 있고요. 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때마다 보여주는 찰칵 세리머니 장면도 담겨 있습니다. 경기력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축구화 바깥쪽에만 그림이 그려졌다라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는데 실제 경기에서 신고 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오는 26일 첼시와의 홈 경기에서 이 축구화를 신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 현재 EPL 통산 98골 기록하고 있는데 2골 더 넣으면 지금 100골이 되잖아요. 네. 이 축구화를 신고 기록을 세울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로 이 축구화를 신고 나올지는 지켜봐야겠고요. 그런데 최근 98번째 골을 넣을 당시에 온라인상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향한 인종차별적인 욕설들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좀 커졌는데요. 그러면서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공식 대응에 나서기도 했고요.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16강 상대인 AC 밀란도 공식 SNS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영국 인권단체 킥 잇 아웃 등은 규탄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요. 좀 근절돼야 할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해당 욕설을 한 팬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손흥민 선수 신경 쓰지 않고 또 활약을 보여줄 거라 믿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